상우 씨의 여동생은 그날의 사고가 아직도 믿어지지 않습니다. 자기는 아빠 돌아가시고 나서 자기 인생은 없고 엄마랑 너만 바라보면서 산다. 그런 말을 진짜 많이 했고 그날도 오전에 일어나서 배달 조금 하고 오후에 회사 갔다가 퇴근하고 돌아오는 길에 이제 또 배달 일 하고 그렇게 사고가 난 걸로 알고 있어요. 7년 전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가장 역할을 했던 김상우 씨. 운영하던 회사 사정이 어려워지자 퇴근 후에 배달 일을 부업으로 해왔습니다. 지난 3월 24일 서울 강동구 명일동. 도로가 갑자기 내려앉으면서 상우 씨가 탄 오토바이가 그대로 추락한 겁니다. 앞서가던 차는 간신히 피했지만 그의 오토바이는 그대로 빨려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금방이야 금방. 와르륵 와르륵 막 이렇게 무너지는 거야 그게. 너무 놀랬죠. 너무 놀랬죠. 근데 저가 놀라는 것보다는 저렇게 가는 차들이 다 글로 매몰되는 것 같아서 그게 더 놀랬어요. 위험해 보이니까. 예. 사고를 목격하자마자 곧바로 119에 신고했습니다. 119입니다. 광화다리 주유소 여기 고속도로 무너졌어요. 고속도로가 무너졌다고요? 네네네 여기 길이 다 무너졌어요. 여기 오토바이가 까졌다는 말도 있고 그래요. 상우 씨의 오토바이가 떨어지고 나서 10여 초 뒤 2차 붕괴가 이어졌습니다. 다른 차들까지 매몰될 뻔한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싱크홀은 4개 차선을 합친 크기로 폭이 20m에 달했습니다. 깊이는 약 20m, 아파트 7층 높이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 싱크홀에 김상우 씨가 매몰됐을 거라곤 유가족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녁 10시쯤에 엄마한테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 전화를 받았는데 엄마가 너무 다급한 목소리로 이제 막 우시면서 연락이 안 된다. 제가 그 싱크홀 재난 문자를 받았었거든요, 그날. 뭐 설마 하면서 갔어요. 영상을 봤는데 오빠가 맞는 것 같은 거예요, 제가 봐도. 상우 씨의 매제는 곧바로 사고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물이랑 토사랑 같이 흘러내려가서 그 물을 빼야 된다라는 얘기만 듣고 계속 기다렸는데 그 현장에서 엄청 힘들었었죠. 중간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엄마는 밤새 이제 현장에 가서 엄마가 를 깨워야 가 일어난다. 나오려면 엄마가 불러야 된다. 이러시는데 계속 엄마를 달랬어요. 나와서 바로 병원으로 이송하면 괜찮을 거다. 그냥 혼자 계속 희망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 괜찮다. 괜찮을 거다. 구조 작업은 난항의 연속이었습니다. 물을 빼낸 다음 굳은 진흙을 중장비로 긁어내며 수색에 들어갔습니다. 오토바이와 휴대전화는 이내 발견됐지만 정작 김상우 씨를 찾았다는 소식이 들린 건 사고 발생 17시간 만이었습니다. 그때 찾았다고 하니까 그냥 바로 봐야 될 것 같은 거예요. 너무
집이랑 엄청 가깝거든요, 거기가. 그래서 엄마랑 그냥 무작정 간 거죠. 무작정 가서 이제 보여달라고 했는데 이제 거기까지는 아예 보여주지를 않으시고 이제 장례식장으로 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는 끝내 차디찬 주검으로 돌아왔습니다. 일주일 내내 하루도 쉬지 않고 열심히 살았던 청년은 싱크홀에 빠져 숨을 거뒀습니다. 그런데 싱크홀 사고에 대해 할 말이 있다며 한 제보자가 PD수첩을 찾아왔습니다. 그 보고 제일 먼저 드신 생각이 뭐예요? 그럴 줄 알았다. 결국엔 그렇게 됐네. 또 이제 미친 짓 하다가 그렇게 됐네라고 생각을 했지. 진짜 저분은 언제 죄도 없는데. 여기는 지난 3월 24일 대형 싱크홀이 발생했던 사고 지점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복구 공사가 완료된 도로에는 이전처럼 차량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시민들이 지나다니는 이 도로 한복판이 갑자기 내려앉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 제보자는 그럴 줄 알았다며 예견된 사고였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한 청년의 안타까운 죽음을 막을 수는 없었던 건지 PD수첩이 심층 취재했습니다. 싱크홀이 발생한 곳 바로 옆에 있는 꽃집. 사고 전부터 심상치 않은 이상 징후들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거 다니실 때도 이거 위험하겠는데요? 그래서 제가 가려놓은 거예요. 못 갈 때. 아, 가게 바닥에 기다란 균열이 눈에 띕니다. 깊이도 상당해 보입니다. 여기는 얕은데 여기 들어갈수록 점점 이렇게 깊어져. 여기 이 의자 벤치 밑에도 다 갈라져가지고. 바닥 한쪽에는 더 심한 균열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깊은 균열인지 직접 재봤습니다. 깊이는 약 1m. 균열은 언제 생긴 걸까요? 이게 전조 증상이 이렇게 있었다고요. 이게 언제 23일 날. 23일? 응, 23일 날 이래서 그 다음 날인 24일, 싱크홀 사고 직전에 균열은 더욱 커졌습니다. 꽃집 사장은 이런 균열이 생긴 건 인근 공사의 영향이라고 추정했습니다. 사고 지점 아래에선 지하철 9호선 연장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제보자는 바로 그 공사에 참여한 건설업 관계자였습니다. 그냥 딱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거는 공사가 잘못된 건 맞다. 왜냐? 이 터널을 만드는 것 자체가 그 공간이 무너지지 않게 만들어서 가는 거잖아요. 그 위에 있는 하중을 버티게끔 하는 거고. 근데 그 하중을 버틴 게 아니고 거기가 무너지면서 토사가 내려갔고. 사고 당일 도로 한가운데가 내려앉으며 땅속으로 떨어진 김상우 씨. 그의 오토바이와 휴대폰이 차례로 발견됐습니다. 김상우 씨가 매몰돼 있었던 곳은 싱크홀 중심에서 50m 떨어진 지점으로 굴착 공사가 진행 중이던 지하철 9호선 터널 내부였습니다. 터널 천장이 무너지며 싱크홀이 생긴 겁니다. 토목공학 전문가는 이 싱크홀 사고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큰 범위에서 싱크홀이지만 세부적으로 가면은 터널 붕괴 사건입니다. 그게 연약 집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모래, 진흙 이런 것들이 많이 있을 텐데 연약 집안 처리를 제대로 못해서 발생한 사례라고 봅니다. 토목공사, 지하 터널 공사 안 하면 발생할 일이 없는 거죠. 그것을 했기 때문에 발생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합리적으로 그 공사를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생겼다. 일반인이 봤을 때도 합리적인 그 추론 과정 아닌가요? 공사를 담당했던 시공사의 입장을 물어봤습니다.
아직 여기 조사 결과가 나온 게 아니고 네. 저희 이 강동구 명일동 쪽의 싱크홀 사고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는 붕괴 사고라는 표현들을 안 하고 이제 싱크홀 사고라고 얘기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저희가 이제 구조체가 붕괴된 어떤 그런 원인이 확정된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집안이 내려앉을 위험이 있다며 이 지하철 공사에 대해 경고를 했던 전문가들이 있었습니다. 한국터널환경학회는 9호선 연장 공사가 발주됐던 2021년 서울시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지하철 9호선 4단계 노선이 서울 세종고속도로 지하터널과 가까워 시공에 주의가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고속도로 지하터널 건설 중에도 지반 침하가 발생했다며 해당 공사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번에 싱크홀이 생긴 곳은 지하철 9호선 공사 구간과 고속도로 지하터널이 만나는 지점입니다. 터널 위에 상부 구간들이 토사층이나 이렇게 굉장히 안 좋은 지층으로 구성되어 있을 때, 이럴 때는 굉장히 지뢰밭이라고 보면 돼요. 그 위험하기 때문에 특단한 어떤 그 조치를 하지 않으면 사고가 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그걸 경고한 거잖아요. 서울시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받으셨어요? 네,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회신이라는 게 시공사에다가 전달을 했다. 아니, 우리가 전달은 저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전달시켜달라는 얘기를 하려고 서울시에다 공문 보낸 게 아니잖아요. 서울시가 관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2023년 나온 9호선 연장 사업 지하 안전 영향 평가. 사고 인근 지역이 지반 침하 취약 구간 중 요주의 구간으로 꼽혀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철 터널 굴착 공사가 진행되면서 싱크홀이 발생한 곳 바로 앞 주유소에 이상한 조짐이 보였다고 합니다. 저희가 근데 1월 말경에 여기가 크랙이 이렇게 얇게 간 걸 보였어요. 주유소 지하에 유류 탱크가 있어 자칫 폭발 사고로 이어질까 걱정이 컸다는 사장. 날이 갈수록 주유소 바닥에 균열이 심해지자 3월 6일 서울시에 민원을 넣었습니다. 고우선 공사 현장 감리원하고 건설 관계자들이 금방 그 다음날 나오는 게 아니에요. 3월 6일 날 넣었더니 3월 13일 날 나왔다고. 그럼 일주일 넘었잖아요. 민원을 넣은 지. 그렇게 나와서 그냥 미온적으로 이렇게 대처하는 거. 자기네 아니다. 무조건 발을 빼는 거예요. 자기네 아니다. 자기네 아니다. 시공사와 감리단이 현장을 방문했지만 별 이상을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싱크홀이 발생했던 3월 24일 오전. 주유소 앞 도로에 있는 빗물바지에서 지름 30cm 정도의 작은 싱크홀이 발견됐습니다. 강동구청에다가 도로과에 전화를 했습니다. 해서 여기 조그맣게 구멍이 뚫렸다. 공동이 생겼다. 오후 3시경 강동구청에서 나와 구멍을 메우는 작업을 했습니다. 거기를 다 그냥 보수를 하고 4시에 딱 나갔습니다. 4시 한 2분쯤 다 철수를 했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 2시간 반 정도 있다가 무너져 내린 거죠. 대형 싱크홀 사고가 터지기 약 8시간 전에 발견된 작은 싱크홀. 결정적인 전조 증상은 아니었을까? 이제 동공이 서서히 생기기 이제 시작이었다고 봅니다. 7시간 전에. 공사가 지금 뚫고 있는데 그 머리 부분에서 나는 균열, 이 싱크홀들은 그건 징후라고요. 위험한 전조 증상이. 예, 연결해서 봤어야 되는데 공사를 하고 있는 데냐 지금 터널 막장이냐 해가지고 그 연결해서 봐면은 얘는 조그만 거라도 이제 위험 징후로 볼 수가 있죠. 크게 커질 수 있다 앞으로. 빗물바지에 난 구멍과 불과 1m 정도 떨어진 곳에서 대형 싱크홀이 발생했습니다. 위험 징후를 왜 놓친 걸까? 해당 구청에 물어봤습니다. 싱크홀 사고 있었던 날 오전에 근처 주유소에서 이제 빗물바지 부근 측구 파손으로 민원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치수과에서 조치하신 게 맞나요? 일단은 맞고 다른 자료나 그런 거 필요하시면 홍보과로 문의하시면 돼요. 집안 침하 위험이 있는 지역인지를 좀 구청 내에서 인지하고 계셨는지가 궁금해서요. 그런 거 없고 정식적으로 자료를 요청하시고
지금 바로 답변 드리기는 어려워요. 미리 주민들이 알았고 신고했는데 못 막았다는 얘기입니다. 인명피해까지 됐다는 얘기죠. 싱크홀만 메우지 말고 주변에서 이게 어떤 큰 거에 징조가 아닐까. 그래서 주변에 큰 대형 터파이 공사 없는가를 확인했어야 된다고요. 교통을 차단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정도 됐으면요. 이미 공사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어느 정도는 이 사람들은 알았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피하죠. 그러니까요. 사고 당일 지하에서 작업 중이던 인부들은 터널에 물이 새는 것을 보고 대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지하철 공사 현장의 인부들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한 대여섯 명, 5에서 6명 정도로 그렇게 통지를 해왔고요. 그분들은 뭐 이미 누수가 되는 것을 보고 탈출하셨다고 했고, 근데 그 탈출할 당시에 물이 한 20-30cm 차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일에 인부들이 좀 물 새는 걸 인지하고 빠져나왔다고 하던데 그 시각이 언제인지 알 수 있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오후 6시에 들어갔다가 발견하고 바로 이제 확인한 다음에 바로 빠져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현장 담당자한테 뭐 얘기를 해서 뭔가 도로 통제로 이어지는 조치를 한다든지 이런 건 없었나요? 걸어나서 이제 왔을 때 이제 싱크홀이 발생했거든요. 아, 빠져나오자마자 무너졌다는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싱크홀 발생 시각을 보시면 6시 한 24분, 그러니까 오후 6시에 들어갔던 작업자가 바로 나왔으니까요. 통제를 하거나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싱크홀이 발생한 시각은 오후 6시 29분. 싱크홀 사고 지점에서 인부들이 드나드는 공사장 입구까지는 약 80m 거리입니다. 당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책임 소재를 규명할 결정적 단서는 CCTV입니다. 서울시는 부실공사 방지 등을 위해 100억 원 이상 규모의 공공건설공사를 대상으로 동영상 촬영을 의무화했습니다. 그 사고 당일에 CCTV는 있었나요? CCTV는 기본적으로 이제 서울시의 서버로 다 이제 자동으로 전송된 CCTV가 있습니다. 현장에 있는데 한 이틀 전인가 3일 전인가 고장 나가지고 지금 수리 맡겨놓은 상태였어요. 싱크홀 발생 지점에서 80m 떨어진 곳에 있었던 유일한 CCTV가 사고 3일 전 고장났다는 겁니다. 터널 입구 쪽을 비췄던 현재 CCTV가 왜 그 순간에만 고장이 나냐 그거죠. 만약에 고장이었다 그러면 매뉴얼 자체를 준수하지 않은 거거든요. 이게요. 터널 공사다가 뭐 이건 중점 관리해야 되는 그런 대상 공종인데 80m 이격돼 있는 데서 이제 한 개소만 촬영을 했다 그렇게 되면 그러면 이게 실질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균열이 있는 부위가 있느냐 아니면 집안 보강은 잘 되고 있느냐 이것들은 아마 좀 찾기는 힘들었을 것이다. 해당 지하철 9호선 공사에 참여했던 제보자는 공사가 부실하게 진행된 것을 목격한 적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 제보자는 서울시에 관련 민원을 2차례 넣었습니다. 지난해 10월과 올해 2월 모두 집안 붕괴를 우려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일해서 했을 때 제가 목숨이 위험해요. 제가 정이나 뭐 이렇게 그걸 원해서 하는 게 아니라 뭘 구조적으로 바꾸려는 게 아니라 저도 제 목숨이 나중에는 위험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2차례 민원을 제기하신 이후에 서울시 쪽에서는 어떤 공식적인 답변을 받으셨나요? 물론 답변은 일단은 뭐 갑니다. 확인해봤으나 문제 없습니다. 기준 문제 없습니다. 이런 식의 원론적인 답변만 받았습니다. 얘네들은 결국에 해결할 의지가 없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해도 결국에는 문제 생겨야지 움직이네 하고 있는 와중에 안타깝게도 그렇게 사고가 났던 거죠. 4년 전부터 사고 당일까지 전문가, 공사 관계자, 싱크홀 발생 장소 인근 자영업자가 서울시에 수차례 위험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경고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33 청년은 그렇게 도로 한복판에 뚫린 구멍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번 일에도 분명히 시그널도 있었고 땅이 갈라짐 현상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 원망스럽고 되게 허무해요. 막을 수 있는 사고였는데 너무 안일한 것 같아요. 늘 그렇잖아요. 항상 사고가 나고
그때 가서 이제 조사하고 고치자 뭐 이런 식이잖아요. 그게 너무 허무하고 말도 안 되죠. 오빠랑 정말 짧게나마 대화라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너 억울해서 어떻게 그렇게 갔냐 물어보고 싶고